여러분, 작년처럼 생각하면요, 이제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 생활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제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꼰대 같은 얘기를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 보세요. 수많은 연예인들, 유명 프로 선수들,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학교폭력, 성폭력, 성희롱, 악플 달았던 거, 장난으로 보냈던 거, 이거 지금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훅 가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 다르고요, 재작년 다르고요, 올해 또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짧고 굵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선생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인생 관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스펙 관리보다 중요한 게 인생 관리고요, 인성 관리예요. 내가 지금은 가해자 내지는 지금은 웃고 떠드는 사람이다가 내가 똑같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매우 고통스럽게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다.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면서 나도 뭔가 좀 알고 조심할 것들이 있다. 자,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건요, 학교폭력 중 성폭력이 지금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3.5배까지도 계산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성폭력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무부의 기본 방침이 특별히 학교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 중학생인데 전자발찌가 20년씩 나온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판결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겠고,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나 합의, 충분한 공감, 이해, 이런 거 없이 들이대는 성적인 말과 행동들, 똥침을 한다든가, 지금 여기서 무슨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불타고 있는데 하면서 기습폭포를 한다든가, 굉장히 오해를 받기 쉬운, 물론 이 말 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성희롱, 성폭력은 항상 그 맥락을 보거든요. 사건 자체도 보고 그 맥락을 늘 같이 고려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원칙적으로는 상대방과 충분한 이해와 교감을 통한 어떤 그런 동의나 합의, 허락의 과정이 필요한 거지, 무턱대고 들이댄다, 이제는 그런 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습뽀뽀 안 하는 게 상책이야. 기습뽀뽀를 못하러 왜? 기습뽀뽀 하다가 아이고 철컹철컹 포돌포돌 아청아청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 어떤 애들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첫 키스 할 때도 허락받을까요? 네, 허락받으세요. 그게 훨씬 안전하고 훨씬 유익하고, 그리고 저는 상대에 대한 지금 4, 50대 여러분의 부모님 30대도 되시겠습니다만 아마도 40대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50대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뽀뽀해도 되냐고, 손잡아도 되냐고 허락받는 시대입니다. 그게 오히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인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드라마도 봐봐. 이태원 클래스 보면은 이렇게 뽀뽀하려고 했더니 김다미가 와가지고 디펜스 이러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키스는 성추행이에요 이런 거 하고, 응답하라 1988도 보세요. 거기에 나 키스해도 돼요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요거 동의와 합의, 허락, 충분한 이해와 교감, 공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학교폭력이라는 건 지금은 그 경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2020년 3월 1일자로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갔잖아요. 거의 안 갔으니까 학교폭력도 별로 없었어. 이게 사이버 폭력이랑 성폭력은 많았는데 그냥 때리고 돈 뺏고 이런 거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감을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경미한,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소소한 사안들, 뭐 일시적인 다툼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폭행이 가해지거나 뭐 상해가 발생하거나 이러면요 기본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그 뭐 변호사님도 있고 저 같은 전문위원도 있고 그런데 그냥 사건 자체를 보지 뭐 여러분이 뭐 평소에는 괜찮았던 애고 공부도 잘 이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그냥 사건 자체만 보는 거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교육청에서 처리하는구나. 이거를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법률이 엄청 강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 촬영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학교 폭력도 맞고요, 성폭력도 맞죠. 이게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어요. 엄청난 처벌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엄청 많아 이게. 특히 성폭력은 중요한 게 뭐냐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도, 심지어는 피해자가 이 사람 용서 좀 해주세요 하고 탄원을 해도요 무조건 처벌이에요 이거는. 게다가 경찰이 사건, 성추행 이상의 사건들을 인지를 하면은 인지수사라고 하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이 얘는 괜찮으라고 제가 잘 가르치겠다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이제 안 먹혀. 그러면 학교에서 뭐가 되냐면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학교가 막 처벌을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성 관련해서는 경각심을 많이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의 삶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지금이야 웃고 떠들고 내가 똥침하는 입장이었겠지. 근데 그게 내년에는 내가 당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방송 보세요 여러분. 선수들이나 뭐 연예인들 중에도 자기도 가해자였으면서 지금은 피해자라고 막 그러다가 막 오히려 과거가 폭로되고 그런 연예인들도 있고 막 선수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제가 지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상대를 높여주는 말이 아니면요 아예 댓글을 쓰질 않습니다. 나의 경험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는요 아예 댓글을 쓰질 않아요. 댓글 쓸 거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세요.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뭐 상대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뭐 경험을 나누거나 축복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런 거 위주로만 해야 돼. 거기에 괜히 막 비아냥거리고 막 와 얼굴 진짜 못생기고 우와 어쩔 저거 저 얼굴 실화임 이런 소리 했다가 성희롱으로 쭉쭉 걸린다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사진 촬영 같은 거 해도 함부로 뭐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찍을 때도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제가 교육하는 기관에도 이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생들은 그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이랑 동의를 얻어서 우리 안에 그 커뮤니티에서만 공유를 하는 거지 공개적으로 올리고 막 합성하고 그러잖아요. 합성도 지금은 막 처벌 조항이 나와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이버,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확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남학생 대상으로 몇 가지 얘기할게요. 중1 여학생들 이제 생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생리 주기가 너무 일정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오락가락한다 뭐 아니면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제가 관련 영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이게 중학교 하면은 초등학교하고 또 달라. 그 느낌이, 생리하는 느낌이. 갑자기 학교는 막 생리 터지고 뭐 이러면은 막 진짜 완전 막 진짜 짜증나거든. 그런 거를 선생님 미리 올려놨으니까 영상을 좀 참고해보시고, 이게 제 생각에는 중1 때 성건강에서는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체형이 많이 좀 달라진다는 거, 이런 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3이나 고3은요 입시 관련해서 여학생들일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근력량을 높이지 않으면 2학기 때 체력이 많이 딸릴 겁니다. 1학기부터 체력 관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남학생들의 경우는 자꾸 뭐 삼보 일달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집중력 좋아질 수가 없어. 이거 지금부터 여러분 1학기 딱 시작할 때부터 좀 페이스 조절하세요. 뭐 3일 1달이라든지 주 2달 뭐 이렇게 2일 1달 이렇게 한 번에 조절을 해야 돼.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 주 5일은 쉬고요 토요일에 1일 3달입니다.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 그렇게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 지금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신입생 중에 뭐 특히 중학생들 얘긴데 1학년에 마음에 드는 친구 있으면요 아직 쳐다보지도 마, 사귀지도 말고 생일 지난 거 확인하고 사깁니다. 만 13세 경과 되었나 안 되는가 알겠죠? 꼭 그거 보고 하세요.
그 전에는 어린이야, 아직 중학교 입학했지만 요거 주의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 몇 가지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성건강에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잘 기억하셔서 알찬 학교생활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 채널도 자주 놀러 오시고 보면은 성건강이나 컨디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게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